근처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이렇게 보입니다.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번듯한 치과 의자도 있고 네. 엑스레이 기계도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일반 치과처럼 보이는 치과잖아. 이곳이 사실은 일반 가정집 주택이었다고 합니다. 치과가 아니라 저 가정집이에요? 네, 어머, 맞습니다. 웬일이야. 이 경찰이 범행 현장을 급습한 영상을 좀 보시면 네. 이 치과 의자는 안방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또 의료기기는 부엌에 주방 기구가 있는 곳에 쌓여 있습니다. 아이고야. 이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60대 남성 A 씨였는데 그는 자신이 살던 제주 시내 단독주택 1층에서 네.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진료를 하다 덜미를 붙잡혔고요.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어떻게지? 옛날에 저희 미장원 같은 거 할 때 야매 뭐 이런 거 있었어요. 근데 이게 그 머리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. 다르죠.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기만 해도 완전히 치과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 행세, 의사 행세를 했더니 A 씨가 무면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치과와 관련된 면허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진짜 건지 하나도 없었어요? 스쳐 지나가는 것도 없었던 진짜 건지. 하나도? 네, 그렇습니다. 이 남성은 중국에서 관련 기술만 배워왔고요. 이 자격은 국내에서는 하나도 따지 않았다고 합니다. A 씨의 범행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요. A 씨는 임플란트와 교정, 각종 보철 치료를 해주고 약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대박. 이야. 야,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불법 시술을 한 수 건데 있는데. 이게 듣기만 해도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환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작업실도 좀 드러났는데요. 치과 진료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의료용품들이 낡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 불법 시술로 인한 탈도 날 수밖에 없었는데 A 씨에게 시술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낳은 이 환자들이 다른 주변 치과로 갔다가 이 A 씨의 불법 치료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. 뭐 기본적인 위생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. 뭐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충격적인데요. 맞아. 뭐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범행이 뭐 6년이나 이게 들통이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이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가요. 무슨 거의 첩보작전을 방불케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. 이 불법 의사 A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간판, 달리가 없죠. 간판도 없고 심지어 철저히 예약제로 관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집 앞에 CCTV를 단 거예요. 그래놓고는 이제 환자가 딱 초인종을 누르면은 신원 확인을 하고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사람만 들여보낸 거죠.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임플란트를 좀 싼 값에 한다라는 지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게 그렇죠. 굉장히 번졌는데 그런데 진료비가 그렇게 싸냐? 그렇지도 않았어요. 그래요? 실질적으로는 원래 받아야 되는 진료비 한 1-20% 정도 싼 정도? 그 정도밖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보니까 주말에도 영업을 했고요. 그리고 저도 임플란트 한번 해봤지만 임플란트 하려면 3번, 4번, 5번 치과 계속 가야 되잖아요. 맞아. 그런데 여기는 가면은 단기간에 여러 번 방문할 필요도 없다. 몇 번 만에 치료를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더 황당한 거는 이 가족들도 범행에 가담했다. 다 가족의 공범이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범행을 말려야 될 가족이 오히려 범행을 네. 도왔다는 거예요. 40대 여성과 50대 여성 두 사람도 같이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는데 이 중에서 40대 여성이 가족이었던 겁니다. 이 여성 어떻게 했냐면요. 간호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 행세를 하면서 진료 행위를 보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또 이 50대 여성은 치과 기공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짜 치과 의사라는 걸 알면서도 이 치료 보조를 위한 기공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제작해서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. 이미 3번이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어머머. 심지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를 했던 사실도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출소하고 또 다시 이런 범행을 똑같이 저질렀다는 건데 대단.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무섭다. 거는요.
이 마지막으로 범행을 한 것이 경찰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었거든요. 거기서 적발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의료 시술을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. 이게 뭐 등잔 밑이 어둡다 뭐 이런 건가 봐요.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그 야매 불법 시술 뭐.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요즘 또 이러는지 모르겠고 피해자들이 계속 양성되는 이유가 뭡니까? 우리가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 다 아세요. 일단 비싸요. 비싸죠. 임플란트가 비싸고 우리가 또 이 치아가 하나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고장 나면 또 고장 나고 또 또 고장 고장 나, 나고. 맞아. 근데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지금 건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치아 2개까지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거기다가 우리가 사실 10명 중에 3명, 어르신 10분 중에 3분 거의 대부분 치과 문제를 상시 가지고 있는데 네. 이거 치료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치과 치료를 못 하고 있다.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커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. 내가 임플란트 고장 날 때마다 네가 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좀 부담스럽죠. 부담스럽고 미안하거든요. 근데 보니까 집에서 가까워. 근데 싸. 조금 쪘어. 맞아. 그런데 또 갔더니 또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또 와 있어.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 또 괜찮대. 이런 얘기들이 이래저래 들리고 나면 맞아, 맞아. 나도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불법적인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맞아. 네. 거기다 치과라는 게 얼마나 여기 뭐 뇌의 문제, 몸의 문제, 신경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.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. 네. 아마 면허가 없다는 걸 모르고 가신 분들도 네.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이다 보니까. 근데 4번째 범행이거든요. 그만큼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? 네,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텐데 행간에는 그러세요. 아니 시술 잘 끝났고 아무 사고도 없어. 그리고 심지어 이 무자격자가 의사보다 더 기술도 좋아.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? 라는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법원에서는요. 이러한 무자격 이런 불법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런 의료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해집니다. 그럼. 2가지 법률이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 했다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에 이 사안처럼 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 했다라고 하면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이 해당이 돼서 무기징역 또는 최하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.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번째 동종 범행했죠. 그리고 마지막 1년 6월을 또 살다가 나왔는데도 또 했어요. 그 바로 앞에서. 근데 심지어 그 기간이 6년.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이 7억. 제가 예상할 때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처해질 것 같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마 어떤 특정 차명 계좌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그 계좌만 오픈해봐도 범죄 수익 규모가 7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면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처벌할 수 있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.